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논리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함수는 지금처럼 요 정도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거 if라는 함수요. if라는 함수는 앞에다가 조건을 먼저 써주고요.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어떻게 해라 라고 여기 인수 1번에다가 써주면 되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라 라고 지금처럼 인수 2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f error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는 인수 1이 만약에 에러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인수 2를 그때 표시하는 거예요. 에러 났을 때 이제 인수 2를 표시하는 거고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인수 2를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not이라는 게 있는데 not이라는 거는 이 인수, 들어있는 인수의 반대값, 반대의 논리값을 표시해 주는 게 not이고요. and 오화가 있는데 and는 이 여러 개의 인수들이 모두 다 참일 때 참을 출력해 주고요. 오화라는 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인수들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출력해 주는 게 우리 오화입니다. 그 다음에 false다 true다 라고 있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논리값 false를 출력하든 true를 출력하든 이런 것들을 출력해 주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if 함수요. 그리고 and 오화. 얘네들은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if error도 함수식을 써놓고 결과로 올바른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논리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칸에는 1번 문제 풀 거고요. 두 번째 칸에다가는 내가 2번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고 가자고요. 자, 우리 if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자, if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앞에다가 조건을 먼저 써주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어떻게 해라 참일 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거짓하고 여기다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if 함수는 조건 참 거짓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앞에 이런 점수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실기 시험만 봤어요. 그때 이제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80점을 기준으로 해서 합격 불합격을 따질 겁니다. 그럴 때는 는이라고 쓰고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실기 점수가 80점 이상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80점 이상이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요? 합격이라고 그렇게 출력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합격이라고 출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if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그때 이제 합격이라고 출력해라. 이 조건에 만족 못해? 그럼 불합격이라고 출력해라 라고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if의 기본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생김새요. 그래서 if라는 i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더라. 1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합격이 되기 위한 조건, 그 조건이 과목 모두 다 80점 이상일 때만 합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산, 너도 8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얘도 80점이 넘어야 되고 얘도 80점이 넘어야 돼요. 그때만 이제 합격입니다. 합격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죠. 그때 이제 조건이 지금처럼 여러 개 나왔을 때 우리가 and라든지 or라든지 그런 함수를 씁니다. and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수 써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써주고 해서 쭉쭉쭉 계속 써주면 되죠. 이게 이제 and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만 이 and라는 함수가 true, 참이라는 결과값을 내보내줘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오화도 있죠. 오화라는 것도 똑같이 인수 1, 그 다음에 인수 2, 인수 3 하고 이렇게 쭉쭉쭉 썼을 때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이라는 값을 내보내주는 게 오화고요. and는 모두 다 만족했을 때 그때 내보내주는 게 and예요. 그래서 and다 오화다 이거는 if 함수를 쓸 때 우리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이제 and나 오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and나 or는 조건 때문에 쓰는 거다. 조건이 여러 개라 쓰는 거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 구해 볼게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if 먼저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합격이 되기 위한 조건이 세 과목 모두 다 80점 이상이다 라는 거죠. 그때 이제 세 과목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and라는 함수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거요. 이 칸에 들어있는 게 80점 이상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요.
컴활 점수가 이제 80점 이상이냐라고 물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요. 실기 점수가 80점 이상이냐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물어볼 거 전산이 80점 이상이야? 그 다음에 컴활이 80점 이상이야? 그 다음에 실기가 80점 이상이야? 다 물어봤죠? 다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엔드가로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end라는 함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작성한 이만큼이 if라는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요. 참을 때 이제 뭐라고 출력해요? 합격이라고 출력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불합격이라고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써줘야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딱 치니까 지금 불합격하고 나왔습니다. 왜? 전산하고 실기는 전부 다 80점 넘었는데 컴활 점수 요게 77점이라 80점이 안 되죠. 그래서 불합격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컴활 점수 제가 이거를 80점으로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합격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end라는 함수, if라는 함수 같이 쓴 거예요. 해서 여기에 적은 식이 얘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예. 해서 요만큼이 조건, 그 다음에 참, 그 다음이 거짓이요. 이 조건 안에서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해서 조건 3개 다 모두 만족하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 과목 중에 지금 3과목이 있는데 과목 중에 어느 하나라도 80점이 넘으면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X를 표시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느 하나라도 80점을 넘으면 되죠. 그래서 는이라고 쓰고 if 써주고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우화로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수 찍고 80점 이상이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수가 80점 이상이냐 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점수가 80점 이상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리고 조건 다 썼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화 가로를 여기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너 80점 이상이야? 너 80점 이상이야? 너 80점 이상이야?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제 참이 나오는 거고 3개 다 만족 못했을 때 이제 거짓이 나오겠죠.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참일 때는 우리가 동그라미 출력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x 출력해라. 자, OX라는 거는 전부 다 이제 문자니까 쌍따옴표를 다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쳤더니 5 하고 나왔습니다. 요 과목이 지금 80점 넘었잖아요. 그래서 5로 나온 거고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75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X가 뜨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문제 같이 풀어봤어요. 자, 두 번째에서 쓴 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서 요만큼이 if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5가 이제 참, X가 이제 거짓에 해당하는 거죠. 해서 조건 안에서도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요. 이거 3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제 5를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X 출력해라 해서 이렇게 함수 적어준 겁니다. 실제 시험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그림을 하나 줘요. 그리고 조건을 줍니다. 조건을 이렇게 주고 이곳에 들어갈 함수가 뭐냐? 그렇게 해서 함수식을 여러 개 써놓고 이제 물어봅니다. 올바른 거 찾아라. 그러니까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쓸 줄 알면 문제를 쉽게 맞추겠죠. 그래서 이런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땡 그러지 말고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요. 예제 문제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표가 있습니다. 사원평가 표가 있고 여기 보니까 뭐 비고 칸에 보니까 여기 빈 칸이 있죠.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문제 풀 거예요. 자, 여기 동그라미 1번이요. 오종국이라는 사원이 있대요. 오종국이라는 사원이 여기 있죠. 이 사람 팀명이 그랬어요. 팀명에 보니까 영업 1팀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팀명에서 1팀이라고 들어있으면 국내팀이다. 2팀이라고 들어있으면 국외팀이다. 3팀이라고 들어있으면 본사팀이다 라고 그렇게 요 비곡칸에 입력이 되도록 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영업 1팀이라고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1팀이라는 이 두 글자만 꺼내와야죠. 꺼내와서 이 꺼내온 게 1팀이냐 2팀이냐 3팀이냐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내팀이다 국외팀이다 본사팀이다 하고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팀명에서 1팀이라는 글자 먼저 좀 추출 좀 먼저 해올게요. 그럼 여기다 는이라고 쓰고 이제 영업 1팀에서 1팀이라는 요 두 글자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글자를 꺼낼 거니까 right라는 함수 쓸 거예요. 그래서 RIGHT 하고 써주고요.
자, 요 팀명에서 오른쪽에서 2개 꺼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쳤더니 1팀하고 요 2글자 빼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빼온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내가 빼온 거를 비교해주면 되죠. 1팀이냐 2팀이냐 3팀이냐 비교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여러 개 써야 돼요. if 함수를 여러 개 써야 되는데 if 함수를 내가 여러 개 쓸 때 몇 번을 써야 되냐? 그거 따질 때 이제 어떻게 따지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 빈칸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게 국내 팀을 출력하든 국외 팀을 출력하든 본사 팀을 출력하든 이렇게 3개 중에 하나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출력하고자 하는 게 지금 요 3개 중에 하나죠.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여기서 빼기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3 빼기 1을 하게 되면 2가 나오죠. 그래서 if를 2번 써야 돼요. 아까 좀 전에 문제 풀었을 때는 합격 불합격 출력하는 거 있었죠. 출력할 게 2개예요. 거기서 빼기 1 해주면 1이죠. 그래서 if를 한 번씩 쓴 겁니다. 그래서 내가 if를 몇 번 써야지 그게 헷갈리면 내가 이 빈칸에다가 나타낼 수 있는 거 개수를 세보세요. 거기서 빼기 1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if 함수의 개수요. 자, 그럼 요 write라는 함수를 이제 묶어버릴게요. 얘를 일단은 오류두기 할게요. 잘라내기 컨트롤 X 해놓고 if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if 만약에 내가 지금 write 함수로 빼온 게 이게 1팀이랑 똑같냐라고 일단 물어보면 되겠죠. 1팀이랑 똑같으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 주면 돼요? 국내 팀이라고 출력을 하면 되겠죠. 국내 팀이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팀이 아니라는 얘기는 국외 팀 아니면 본사 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국외 팀인지 본사 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둘 중에 하나 물어봐야죠. 그래서 다시 if가 시작이 됩니다. if 열어주고 다시 write 함수 붙여넣기 해주고요. 내가 write 함수로 빼온 게 이번에는 뭐랑 똑같냐? 이 팀이랑 똑같냐?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 팀이랑 똑같으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요? 국외 팀이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국내 팀도 아니래요. 국외 팀도 아니래요. 그럼 무조건 무슨 팀이요? 본사 팀이 되겠죠. 그래서 맨 뒤에다가 본사 팀하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고 요 맨 끝에서 이제 if 가로를 2번 닫아주면 돼요. if를 우리가 2번 열었잖아요. 그래서 if 가로 2번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국내 팀이다 그러고 나왔죠. 1팀이면 국내 팀 맞죠? 지금 얘 1팀이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라이트를 이렇게 빼온 값 있죠. 빼온 값을 우리는 미리미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팀이면 얘 국내 팀인데 그러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엑셀에는 눈이 없어요. 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함수 써서 빼오죠. 빼오면 이 값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게 1팀이냐 그게 2팀이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엑셀에는 눈이 없다. 내가 뭔가를 빼오더라도 그게 뭘 빼온 건지 엑셀은 모른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되더라.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쓴 식 좀 뜯어볼게요. 여기서 쓴 식이 이렇게요. 지금 요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1팀이냐 요게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참일 때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일 때요.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1팀이잖아요. 그럼 국내 팀 출력하고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뒤에 보면 또 if 있죠. 그거 안 물어봐요. 만약에 1팀이면 여기까지만 실행하고 국내 팀 출력하고 그냥 끝. 뒤에 거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뒤에 거는 언제 물어보냐? 이 앞에 있는 이 if에서 쓴 조건을 만족을 못했을 때 그때 이제 뒤로 넘어오는 거예요. 해서 이거를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조건이고 그 다음에 국내 팀이다 이게 참이고 얘가 거짓이잖아요.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참 국내 팀 출력하고 그냥 끝나요. 이거를 만족 못했을 때만 이제 뒤로 넘어와서 다시 if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팀이냐라고 물어보고 2팀이면 국외 팀을 출력하고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2팀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본사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사팀을 출력하고 끝나는 겁니다. 1팀도 아니다 2팀도 아니다 그럼 3팀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본사팀하고 출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보니까 하나영이라는 사원이 있대요. 하나영이라고 여기 있죠. 이 사람의 사원의 실적도 있고 영어 회화, 컴퓨터 점수에서 이 세 가지가 있대요. 여기 보니까 실적 점수도 있고 영어 회화 점수, 컴퓨터 점수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개의 점수가 평균이 만약에 70점 이상이면 해외 연수를 내보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 연수를 내보낼 거래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가 물어봐야죠. 70점 이상이냐 아니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이 빈칸에다가 출력할 수 있는 거는 해외 연수가 됐든 국내 연수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할 것이 두 개 있으니까 2 빼기 1 해주면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if 함수를 한 번만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평균값이 70점 이상이냐 그거예요. 근데 이 세 개의 점수에 대한 평균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 평균이 70점 이상이냐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요 칸에 와서 는이라고 쓰고 일단은 평균이 없으니까 평균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라고 써주고 실적 영어 회화 컴퓨터에서 이렇게 세 칸 다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지금처럼 70.66007이다 라고 이렇게 평균값이 구해졌습니다. 이 평균값을 가지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 평균도 식에 처음부터 써 있으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if 시작하겠습니다.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방금 구한 요 평균값이 몇 점 이상이냐? 70점 이상이냐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70점 이상이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요? 해외 연수다라고 출력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 연수다라고 이렇게 출력해라라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게 지금 방금 작성한 그 식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뜯어보자고요. 해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해외 연수라고 나오고요. 지금 요 세 개의 평균이 아까 77점이 넘었죠. 만약에 내가 이 컴퓨터 점수를 50점으로 바꿔볼게요. 50점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평균이 77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연수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에서 쓴 식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조건이고 이게 참, 이게 거짓이요. 해서 지금 이 데이터에 있는 평균값이었기 때문에 평균을 내가 에버리지로 구해서 그 평균값이 70점 이상이냐라고 물어본 거고 70점 이상이면 해외 연수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내 연수 출력해라 라고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예요. 우거진이라는 사원이 있대요. 여기 보니까 우거진 하고 여기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의 실적이 됐든 영어 회화가 됐든 컴퓨터 점수가 됐든 이 세 개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인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자, 이 사람 보니까 지금 90점 이상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얘는 오류가 발생하겠죠. 만약에 그때 평균을 계산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면은 없음이라고 그렇게 출력을 해주고 만약에 90점 이상인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90점 이상인 점수의 평균이 출력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래요. 그럼 내가 여기다 이제 출력할 거는 없음을 출력하든 90점 이상 점수의 평균이 출력이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if를 한 번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세 개 점수 중에 90점 이상인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럼 평균 계산할 때 이제 90점 이상인 것만 평균 계산해야 되겠죠. 평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에버리지를 쓰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이 붙었을 때는 우리가 에버리지 if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버리지 if 해서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if라고 쓰고요. 에버리지 if는 어떻게 생겼어요? 맨 앞에다가 조건 범위 쓰고 쌍따옴표 묶어서 조건 쓰고 그 다음에 계산의 범위 잡아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요 범위에서 컴마 뭐 찾아라? 쌍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90 해서 90점 이상인 거 찾아라 라고 하면 되죠. 90점 이상인 걸 찾아서 이 범위, 이 점수들의 평균 구해라 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디바이드 0 하고 이렇게 떴네요. 왜 디바이드 0이라고 떴어요? 지금 여기서는 90점 넘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첫 번째 있는 이 87점이 만약에 90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90점이 넘는 게 있으니까 이제 평균을 구해서 90점 하고 나오겠죠. 근데 이때 이제 에버리지 if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조건 범위 있죠. 이 조건 범위랑 계산 범위가 똑같을 때는 이 계산 범위를 내가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략하고 이렇게 쓰고 엔터를 쳐도 똑같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 87점을 90점을 고치면 그대로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에버리지 if 이 함수를 쓸 때는 조건 범위와 계산의 범위가 똑같을 때는 생략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거는 없음을 출력하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없음을 출력하든 아니면 90점 이상일 때 평균 값이 입력이 되게 하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에러가 있냐 없냐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요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 일단은 컨트롤 X에서 잘라둘게요. 그리고 에러가 있냐 없냐 물어볼 때는 우리가 그냥 if를 쓰는 게 아니라 if 에러라는 함수를 써주면 되죠. if 에러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앞에다가 인수 첫 번째 거 써주고 컴마 두 번째 거 쓰면 되죠. 그래서 인수 첫 번째 거에다가 이렇게 평균 구한 거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인수 두 번째 거는 이제 없음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에러가 발생하니까 없다라고 출력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90점이다 라고 했을 때 평균 값이 그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식 좀 뜯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if error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인수 첫 번째 거 1번이 되는 거고요. 얘 없으면 이제 인수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수 1에 계산한 결과값이 오류가 나면 없음을 출력하는 거고요. 인수 1을 계산했을 때 오류가 없으면 요 average if에서 계산한 결과값 있죠. 그거를 출력해 줍니다. 에러가 있으면 없음이 출력되고 에러가 없을 때 이제 여기에서 계산한 결과값이 그대로 나오는 게 if 에러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요 칸에서 이제 4번 문제 풀 겁니다. 4번 문제에서는 유호연이라는 사원이 있대요. 자, 유호연하고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의 주민번호, 여기 주민번호가 있죠. 이 주민번호에서 8번째 자리의 숫자가 8번째 자리 숫자, 그러면 이제 성별 구분하는 요 숫자 얘기하는 거죠. 요 숫자가 1 또는 3이면 남자다, 2 또는 4면 여자다라고 그렇게 출력이 되게, 성별이 출력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요 주민번호에서 우리 지금 이 성별 구분하는 요 숫자를 하나 빼와야죠. 요 숫자를 빼서 1이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1 또는 3이면 남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5화라는 함수 써서 묶어주면 돼요. 1이랑 똑같냐, 3이랑 똑같냐, 그거를 5화로 묶어주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제 남자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자라고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빈 칸에다가 출력할 거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둘 중에 하나 출력할 거니까 우리는 if를 한 번만 쓰면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서 성별에 해당하는 거 먼저 빼올게요. 자, 성별에 해당하는 거 빼올 때는 우리가 mid라는 함수 쓰면 되겠죠. 그래서 mid 써주고 여기 쓴 이 주민번호에서 8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한 개만 빼오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성별에 해당하는 그거를 빼올 겁니다. 그랬더니 얘는 2가 맞죠 지금? 요거 빼온 거예요. 2. 여기가 8번째부터 한 개예요. 그래서 2라는 거 빼왔어요. 자, 요 빼온 거를 잘라내게 해 놓을게요. 잘라내게 하고 그 다음에 if 하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면 되죠. 물어보면 되는데 남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1 또는 3이에요. 1이어도 남자고 3이어도 남자예요. 해서 이거를 5화로 묶어주면 되죠. 그리고 내가 미드 함수로 빼온 게 뭐랑 똑같냐? 1이랑 똑같냐?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여기서 빼온 게 1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3일 때도 남자죠. 그래서 내가 미드로 빼온 게 3이랑 똑같냐?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조건, 남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1이냐 3이냐 그 두 개의 조건을 다 썼으니까 이제 5화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컴마 찍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남자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여자라고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이제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처럼 여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요거를 1로 한번 고쳐볼게요. 1로 고치게 되면 이거는 남자로 나와야 되는데 여자로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드, 레프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함수예요. 문자 함수예요. 문자 함수, 텍스트 함수. 그래서 내가 미드로 여기서 빼온 거 있죠? 요거는 숫자 1이 아니라 문자 1입니다. 그래서 1이랑 똑같냐? 라고 물어볼 때 문자 1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3도 마찬가지요. 뒤에 있는 3도 문자 3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치면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죠. 여기에 있는 주민번호 요 숫자를 제가 1로 고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로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를 만약에 제가 4로 고치게 되면 이건 여자로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숫자를 3으로 고치게 되면 남자가 나올 거고요. 내가 여기 있는 숫자를 2로 고치게 되면 이제 여자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여기는 식 좀 뜯어보자고요.
자, 지금 요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남자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다라고 출력하라고 그렇게 쓴 겁니다. 이 조건에서도 5화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첫 번째 인수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인수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가 됐든 두 번째 인수가 됐든 5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차한도라는 사람이 있대요. 차한도라는 사람이 여기 있죠. 이 사람의 실적이 됐든 영어 회화 점수가 됐든 컴퓨터 점수가 됐든 이 세 개의 점수가 모두 다 60점 이상이면 통과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과목 미달로 그렇게 표시를 하래요. 근데 if 함수만 사용하래요. 만약에 요 if 함수만 써라, 요 말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 과목의 점수가 모두 6점 이상이냐라고 해서 조건을 쓸 때 and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and로 묶어서 일단은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if 써주고요. 그리고 and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점수가 60점 이상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수가 60점 이상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수가 60점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이제 통과다. 그렇지 않으면 과목 미달이다 라고 이렇게 출력하라고 식을 써주면 되죠. 그랬더니 여기서는 모두 다 60점 넘어야 되는데 여기 56점짜리가 있죠. 그래서 과목 미달이 나온 거고요. 지금 이거를 80점으로 고치게 되면 통과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함수를 and라는 함수를 우리가 쓰게 되면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if 함수만 사용해라. and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and 안 쓰고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있는 거 일단 싹 지워주고요. 자, 첫 번째 조건 들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if를 여러 번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물어볼 게 세 개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실적이 60점 이상이냐, 영어 회화도 60점 이상이냐, 컴퓨터 점수도 60점 이상이냐 해서 이 세 개를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if를 여러 번 써야 됩니다. 해서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처음에 이제 실적이 60점 이상이냐 물어볼 거예요. 실적이 만약에 6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뭐도 물어봐야 돼요? 영어 회화도 6점 이상인지 물어봐야죠. 그래서 if, 다시 if 바로 열어줘요. 참일 때 if 6점 이상이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 회화 점수도 만약에 6점 이상이래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점수도 물어봐야죠. 그래서 if 써주고 컴퓨터 점수도 6점 이상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세 개 다 참참참 하고 넘어왔을 때, 세 개 다 60점을 넘었을 때 뭐라고 출력해 주면 돼요? 통과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과목 미달 출력해라. 여기서 쓴 과목 미달은, 여기서 지금 방금 쓴 이 과목 미달은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과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이 조건에 만족 못했을 때도 어떻게 해라 라고 또 써줘야 되겠죠. 또 이 조건에 만족 못했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 또 써줘야 돼요. 이런 조건들에 만족 못했을 때는 계속해서 과목 미달이 되겠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 과목 미달 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두 번째 if에 대한 과목 미달이요. 그 다음에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과목 미달 이라고 써주고 또 if 가로 닫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식을 이렇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했더니 얘는 과목 미달 떴죠. 얘가 만약에 80점이에요. 그럼 이제 통과가 되겠죠. 첫 번째 실적 점수가 만약에 50점이에요. 그러면 과목 미달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식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조금 보기 쉽게 띄어쓰기 좀 중간중간에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큰 거부터 볼게요. 큰 거부터. 자, 큰 if. 밖에 있는 요 if를 기준으로 보면 요게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만큼이 이제 참일 때가 되는 거고, 요 맨 뒤에 있는 게 이제 거짓일 때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과목이 60점 이상이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60점이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과목 미달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60점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두 번째 안에 있는 요 if로 넘어가요. 요 안에 있는 두 번째 if 여기로 넘어가고요. 그때 이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조건이 되는 거고요. 요만큼이 참일 때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두 번째 if의 거짓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과목이 60점 이상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니래. 아니면 여기 있는 과목 미달을 출력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60점 이상이래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봐야죠. 그래서 세 번째 있는 컴퓨터 점수도 60점 이상이냐? 이제 물어보러 이제 세 번째 if로 들어가는 겁니다. 해서 요 세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참이 되는 거고 얘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해서 세 번째 과목 60점 이상이냐 물어보고 60점 이상이면 통과라고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목 미달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 과목 다 60점이 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과목 너 60점 이상이야? 맞대요. 맞으면 그 다음 2% 들어가서 너도 60점 이상이야? 두 번째 과목 물어보고요. 60점 맞대요. 그럼 세 번째 과목 너도 60점이야? 물어보고 60점 이상이면 이제 여기서 통과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nd라는 함수를 쓰면 좀 더 편하지만 and 함수를 안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식이 복잡해지더라. if를 그만큼 많이 쓰더라. 해서 if에다가 또 if 쓰고 또 if에다가 또 if를 쓰고 쓰게 되면 참일 때 계속해서 if를 쓰게 되면 그게 전부 다 and 조건으로 그렇게 묶이더라. 왜? 얘가 만족해야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그 다음 조건을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해야 얘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and로 이렇게 다 묶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함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여기는 문제 딱 한 번씩 풀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제 꼭 풀 줄 알아야 돼요. 혼자서 아무것도 안 보고 쭉쭉쭉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식들이 이제 지금 방금 풀면서 제가 작성했던 그런 식들입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고 책에도 있으니까 뭐 크게 따로 노트는 안 하셔도 되죠.